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4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첫 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정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 하지만 여전히 기대보다는 한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민선 8기 첫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인데요. 1997년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산 감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4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러자 정부에서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이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가 아마 2011년이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모든 광역 기초를 포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도입을 했고요. 아마 2018년도에는 이게 예산 편성 과정뿐만이 아니고 예산 과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인데요. 지방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소규모지만. 그래서 그 지방정부 예산을 감시하고 또 직접 주민들이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주의, 재정분권의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법적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예산 편성이나 어떤 집행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제 법상으로는 예산 편성 등 뭐 예산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주민 제한 대상 사업을 이제 뭐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50억 미만의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그 주요 뭐 마을 환경 조성이라든가 뭐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3년 기준으로 한 17억 정도 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제 민원성 예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기관에 제안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좀 높이면서 또 주민들이 책임감을 좀 가지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제도의 취지는 그 참여민주주의, 주민자치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저조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그 17억 이런 정도는 아주 미미하고요. 네.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 되고 뭐 다른 광역단체들도 뭐 수십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소규모 사업에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표 주민자치위원과 중복되거나 읍면 동장에 위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그 주로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제도가 등락을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결정 권한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심의가 의결권은 지자체라든가 의회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어떤 지방정부의 어떤 그 편의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어떤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보다는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예산 대부분이 사실 뭐 그 지방도의 어떤 위험 구간의 어떤 사각지대 확충 사업이라든가 강원 도립대 성면 교체라든가 뭐 이런 사업에 상당수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건 네. 지자체의 어떤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과연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거기에 더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을지 이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학습방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소활 이제 지역의 일부 단체라든가 지역 세력들이 여기에 등장을 주도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방 재정이 왜곡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우려도 있고 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왜 그 거수기 단순히 거수기 역할로 전락을 하는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걸 보려면 잘된 사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주민자 참여 예산 제도가 우리나라에게 도입된 것이 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시가 1989년도에 이 획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인데요. 우리가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하면 브라질 사례를 드는데 당시 1989년도에 할 때 3.2%였습니다. 시 예산에. 그러다가 2000년대 이미 시 전체 예산의 25%를 결정합니다. 특히 엄청나네요. 가장 큰 것은요. 전체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브라질 사례가 있고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도에 처음 도입했는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총 투입한 그 전체 그 주민 참여 예산을 결정한 것이 5억 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300억 정도, 매년 1,000억 정도를 했다는 거죠. 규모 면에서 아주 크고요. 그 당시 파리 시민들이 참여한 걸 보면 2015년도의 경우를 보면 거의 5천 건 정도를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중에 한 3천 건이 선택을 해서 한 7만 명의 파리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한 180여 개의 사업들이 결정이 됐죠. 2016년도만 하더라도 그 1억 유로를 결정했습니다. 예. 그다음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는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서 특별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유럽엔 스페인 같은 경우가 특이한데 스페인의 그 알베세테라는 시는요.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그 왜곡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에 있는 그 지역의 시민단체 모든 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참여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의 한 45% 정도를 참여 예산을 결정할 정도로 외국은 외주 긍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재정 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가 아니면 더 개선된 무언가를 또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제 종국에는 재정 분권입니다. 재정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과연 강원도에 이런 재정 분권 권한을 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감시와 견제 권한이라는 부분을 주민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고 사업비 책정도 상당히 소규모고요. 따라서 사업비도 늘리고 다만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맞춰서 어떤 그 제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그 지방 정부에서도 어떤 수용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교수님께서도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단체장이 어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세종이나 제주도와 다르게 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했고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재정 분권을 통해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것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